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다 적어놓지 않았지만 민주주의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이 투표라고 얘기한다면 인권협력은 저는 그 줄기나 이파리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참여민주주의의 자양분을 만드는 것들이 민간협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민간협력이 투표라고 하는 건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띄엄띄엄 있잖아요.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구현, 민주주의의 확대 방식이 민간협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걸 하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민간협력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냥 이제 실무자의 눈으로 본 거니까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고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그냥 제가 하면서 느낀 것을 정리한 건데, 첫 번째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뭐 20억, 50억, 100억, 1000억 이거 써놓은 거는 이제 저희가 한번 전주지속협의 20년간 절감시킨 것들을 쭉 절감 또는 경제적 효과 창출, 국비 따온 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니까 저런 금액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1000억 아니고 사실 조금 더 묻지만 2000억 정도 되는데 하천 예산을 제가 뺐더니 100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또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민간협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특징이고요. 예산 절감은 뭐 일단 우리가 하는 어떤 시민의 참여, 자원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감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예산을 국가에서 따올 수도 있고 뭐 이래서 자치단체의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하고 나면 시민과 공무원이 반드시 역량이 강화가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이제 공무원들이 혼자 할 때보다는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거나 또는 소극적인 이유는 책임감과 부담감 때문인데요. 그런 공무원들의 책임과 부담이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훨씬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 민원인을 설득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민간협력을 하고 나면 어떤 그런 근거를 만들어주거든요. 안 된다는 민원인들이 별로 이렇게 떼쓰고 이럴 때 그것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 매우 좋은 수단이 민간협력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다 바라는 거죠. 현장과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훨씬 더 많이 반영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다들 이제 민간협력 사업 왜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해야 한다, 행정도 들어오고 시민도 함께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가장 크게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예산 절감할 수 있다. 요게 행정한테는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단체의 예산은 절감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들이 하천을 본래는 용역한테 돈을 주고 청소를 시켜야 되는데 시민 자원활동을 통해서 그걸 청소하면서 절감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지속협에서 회의하고 이럴 때 전문가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 돈 주고 다 쓰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을 자원활동으로 전문 인력들이 자원활동을 통해서 그런 정책과 의제를 계속 지자체에 제공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절감되는 게 있고요. 근데 좋은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져서 국가 예산을 많이 따와요. 또는 다른 예산들을 따오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을 쓰지 않고도 큰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제가 그래서 민간협력이 필요한 요소라고 또 한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쓰면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민간협력을 하려고 하면 저 네 가지가 저는 이제 가장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현장에서 해보시고 잘 하시는 분들이라 내가 이런 설명을 하는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들긴 아는 사람한테 또 이제 중원권 하는 것 같은데, 여튼 첫 번째는 혼자 하는 것보다 협력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행정이 담당자가 혼자서 기획안을 뚝딱 만들어내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길게 보면
이제 처음에 막 구축할 때는 시간이 걸리고 이게 구축되고 나면 오히려 행정의 시간을 줄여주는 게 민간협력이긴 한데 이걸 구축하는 과정까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실제.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보면 제법 때 비슷한 것 같고 나중에는 더 빨라지지만 여튼 이제 초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막 당장 뚝딱 내일까지 만들어내세요 이런 사업은 민간협력으로 못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충분히 학습하고 지역단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해서 시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협력을 하려면 신뢰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경청, 신뢰를 쌓는 거는 뭐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어서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저런 생각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먼저 돼야 돼서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경청해주는 것이 되게 필요했었고, 저는 사실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몰라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속협하면서 이것을 하느라고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저는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핵심을 빨리 말해봐. 그러니까 요점이 뭐야. 그래서 탁 이렇게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저거 하느라고 정말 죽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균형인데요. 민간협력에서 필요한 균형은 어떤 균형이냐면 민하고 관하고 어느 한쪽이 힘이 세면 안 돼요. 민과 관의 힘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에서 자기들이 다 끌어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관 주도로 가버리거나 우리가 이용되잖아요. 뭐 이용당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거수기가 됐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민이 약하면 그런 식으로 깨져버리고요. 그리고 또 관이 너무 약해. 관이 약하다는 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협력은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민이 세서 떠들어대도 그냥 싸움만 나지 안 되고요. 서로의 균형이 정말 행정에서 받아들여야겠다고 하는 의지와 그 의지만큼의 또 민간의 역량, 이건 능력이에요. 그것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은 양보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민간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원래는 자기들 결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거를 내려놨어요. 그건 이제 우리한테 민한테 그걸 양보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에서도 행정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요소 말씀하신 4가지 요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네 분도 다양한 민간협력 경험을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조금 추가해 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살짝 다른 얘기하고 논쟁될까 봐 그런데요. 민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데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 관이 자꾸 떨어지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저는 민이 더 세야 된다고 이렇게 끌어올리면 됩니다. 그럼 따라와요. 네, 그래서 뭐 단적인 예를 들면서 뭐 충남의 민간협치 우수사례 뭐 이런 걸 해보려고 한다면 여성가족과에서 뭐하고 주민정책과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하고 저희한테 물어와요. 그럼 이거는 내보세요. 이거는 내도 안 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뭐를 자꾸 할 때 찾아오게 돼요. 저희 사무실에 과장님들이 직접 오세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로 시청 앞에 있다 보니까. 근데 과장님들이 오면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딸려오니까 4명 정도 오잖아요. 오는데 뭐 뒤에서 보면 막 뭘 되게 많이 가졌어요. 이제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 협의회 위원님들이 상시적으로 모여서 학습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뭐를 하려면 거버넌스를 하든지 시민 의견을 묻는 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모르는지 몰라요, 행정에서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무조건 찾아오는 거야. 이거 하면 위원님들 모여서 토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를 저는 기울어진 균형이라고 봐야 된다. 항상 미리 협의회가 관을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살짝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간협력이 잘 되는 꿀팁인데요. 방금 첫 번째는 민간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건 방금 이동준 국장님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강력한 의지를 가진 시장을 만나봤잖아요. 민간이 그 역량을 못 따라가요. 네, 그래서 민간이 우리가 역량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민간이 근데 우리 지속협이 가질 수 있는 민간의 역량은요 현장성하고 맨파워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뭐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분들을.
맨파워와 현장성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인력을 할 때 행정하고 우리하고 자꾸 부딪혀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둘 다 목표는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전주천을 자연형 하차원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 중에 돌멩이 하나를 더 놓을 거냐 안 놓을 거냐를 갖고 막 싸우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사실은 둘 다 똑같이 잘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걸 한번 확인하면 이 갈등이 쉽게 해결되는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본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현재 여기에서 돌을 하나 치우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더 높은 데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이 잘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그냥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밑에서 모든 참여자들에게 역할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협들이 위원들을 그냥 막 이렇게 구성해 놓기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구성을 해놓고 그분들한테 막 잘해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조직 운영이 잘 되고 조직력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 조직과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어떤 거를 기여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특성에 맞게 그 사람이 이 의제를 실현시키는데 뭔가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반드시 줘야 된다. 그래서 구성할 때도 많이 구성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하는 게 중요하고 구성됐을 때 그들이 매 회의 때마다 이 사람은 오면 이걸 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질문을 만들거나 그 회의를 기획할 때 저분이 오시면 그 얘기 해줄 수 있겠네? 그럼 그 얘기를 꼭 물어봐야지. 이렇게 위원들이 자기가 가진 역량을 가지고 여기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